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강평본 상한론이 되었던, 상한론 수책이 되었던지 간에, 내용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기록된 어떤 그런 것도 다 거의 같은데, 글자 몇 개 하고, 조금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평본에 제가 특성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강평본이 왜 그래도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다 일본 중국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원문으로 처리를 한 반면에 강평본에는 다 모든 글이 원문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소위 말해서 주석에 해당되는 글 가운데도 유명한 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하는데, 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지탕이라고 하는 증상과 처방에 대한 글을 보겠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글을 강의를 하면서 제 어떤 그 속마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조금 많이 억제를 했었습니다. 좀 감췄다라는 말도 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는 저도 이 다음에 제가 더 70대 돼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심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을 자 오늘 12조문을 이제 보겠는데 자 여러분 일단 한번 보세요. 태양 중풍의 맥 양부의 음약하고 색색 오한하며 석석오풍하며 흡흡발열하고 비명건구자는 계지탕으로 치료한다. 자, 이게 과연 계지탕을 정의하는 올바른 증상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문을 보고서 이 조문에 나타난 것을 보고서 계지탕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현대인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숙돼 있고 비이성적인 논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뭐랄까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한의학의 고전을 대할 때는 쪼그라들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많이 위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고전에 대한 고전의 그 우상 작업이죠. 여기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대상이지 이것을 떠받들어야 되는 표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문이 되었던 또는 후세 사람의 글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지탕이라고 하는 증상에 정말로 맞는가? 제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맞을 개연성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계지탕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글을 보는 데 있어서 먼저 여기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태양 중풍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태양병으로 중풍의 풍사에 노출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보고 그럴 때 원래는 하나의 어떠한 그 개념이 후세에 지나가면서 이게 두 개로 만들어지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네 개로 만들어지고 이 네 개가 또 네 개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분열돼 가요. 근데 이것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고전이라고 하는 서양이든 예를 들어서 불교든 모든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새끼를 치고 분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자,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났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거의 그 AD로 말하면은 뭐 한 100년 정도 됐겠죠. 중경서가 출현된 게. 그러면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과정들을 다 알게 모르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죠. 너무나 난해하고. 예. 저는 이 글을 이거 볼 적마다 상한론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태양이 도대체 뭔데 여기다 중풍이란 말을 똑같이 집어넣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이런 것들은 뭐죠? 명분이잖아요. 이게 바로 명분. 태양병으로서 태양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풍사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잖아요. 예.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고 이것도 하나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글을 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 글이 만들어진 것이지 어떠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현상과 이러한 현상에 대한 누군가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과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고 제 속마음은 뭐냐면은 어떤 원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후세에 가면서 글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의해서 글을 편집하고 짜집기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여러분 맥, 양부의 음양, 이 글자만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글이 벌써 조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많은 해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많은 해석을 일으키게 돼요. 예.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누군가 후세 사람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맥이 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맥이 부하다는 경우는 열이 나타난다. 음이 약하다는 경우는 땀을 흘린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느냐 이 소리예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맥 부약하면서 발열 한 줄, 한 자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뭐죠? 일종의 요즘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말은 병리적인 개념이죠. 병리적인.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엄격히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것은 당시의 해석이다,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이게 맞고 틀렸다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나 현대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현상이 도대체 왜 발생이 되어졌을까? 왜 이 사람이 열이 나고 땀을 흘리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표기 방법이라는 거죠. 병리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태양병 같은 경우에서 중풍이라고 규정됐을 때는 맥이 부완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일종의 약이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 편견을 조장시켜줘요. 약하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강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상대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보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 마왕탕의 맥보다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땀이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맥이 부하고 약하다고 하는 의미에는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동의 반복어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어요. 표기만 달랐을 뿐이지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양부자는 뭐가 어떻고 음약자는 뭐가 어떻다. 자, 뒤에 가면 이게 또 한술 더 뜹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는 강하고 영계는 약하다.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해서 그때는 계지탕을 쓴다. 보다 더 현학적으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글을 볼 때 그 뭐랄까 글을 이렇게 비교 검토를 조금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것. 도대체 여기서 양은 무엇이고 맥 가운데 양은 무엇을 말하고 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 이거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예, 학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저는 이런 거를 일단은 무시를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도 오한, 오풍은 똑같은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오한, 오풍은 또 비교적 이것도 오한이 오풍보다 조금 강도가 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여러분 오한하고 오풍을 현상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분으로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 글을 쓰다가 약간 저거 된 겁니다. 이게 구분하는 자체가. 보통은 오풍하면 어떻게 되죠? 중풍에 해당되잖아요. 오한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상한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렇게 명분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흡흡발열. 자, 이렇게 글자를 두 글자씩 이렇게 쓰게 되면 같은 글자를 형용한다 그랬잖아요. 발열을 형용하는 모습이다. 예, 오풍을 형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흡흡이라고 했을까? 예, 이 발열이 이열에 의한 발열이 아니라 표열에 의한 발열이람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예, 의도는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가면 증증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나오면은 이 대울증자가 예, 등자가 나오면은 예, 증증 이러면은 병이 발열이 표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열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한 거를 우리가 이 조문, 이 글들을 통해서 이 형용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예. 자. 비명은 우리가 코가 온다. 코맹맹이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음성을 조금 들어보세요. 약간 이게 코맹맹이 소리예요. 제 평상시보다 제가 지금 감기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한 열흘 진행되고 있는데 열은 뭐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약간 열이 있다가 가라앉고 예. 그리고 저도 약간 오한기가 있습니다. 계지탕을 쓰면 참 좋죠. 예. 근데 귀찮아서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 약간 마른 구역감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가 아니라 이 건구역질은 마른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글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편집한 흔적, 그러니까 그래서 글을 짜집게 한 것,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하는 걸 이렇게 뭐 상한론 해석은 뭐 대부분이 다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서 예, 이렇게 토 같은 것만 조금 주의 깊게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예, 오한하면 원래 오풍하고 뭐뭐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지 않으면 같이 써도 상관은 없고. 예. 자, 해석에서 자 맥이 양이 부하고 음은 약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예, 그냥 부완으로 쓰는 게 맞다. 이런 말들은 약이다고 하는 말은 예, 편견을 조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왕탕에 땀이 나지 않으면은 예, 맥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맥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전기가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한론은 상한론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한론과 후세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개념 논리하고 연결시키면은 안 돼요. 일단은 이거는 해석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맥이 부완하다. 예.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죠. 맥이 약간 부하다. 이것만 해도 이미 약간 우리가 외감에 노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자, 맥, 양, 부위, 음약이라고 썼을 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맥, 음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촌맥과 청맥으로서 음양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서에 보면은 혹자는 촌관척의 부맥과 침맥으로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손을 더 깊이 눌렀을 때를 말하죠. 그걸 가지고 음과 양으로서 파악을 했다. 예. 근데 의종근감에는 뭐라 그랬냐? 음양은 영기와 위기를 가르쳐서 말했으니 이것은 척촌의 부침을 말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종근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예,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의종근감에서는 사기가 위기를 범하고 아직 영기를 범하지 않는 경우는 계지탕으로 치료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기는 뭐냐? 예, 상한론 조문에도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내경의 용어죠. 영위라고 하는 말. 자, 그리고 영위의 출처가 내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제 내경과 현실의 고대 사람들이 말한 황제 내경과 우리가 말하는 영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황제 내경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어떻게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것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종근감을 해석을 보면은 이 의종근감의 저도 요번에는 의종근감의 자료를 많이 보고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의종근감의 주석가들은 당대의 최고가는 주석가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내경학설에 영향을 받았다. 내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한론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예. 일단은 여러분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거 규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는 맥외로 행하고 영기는 맥내로 행한다. 그래서 위기 영혈이죠. 여기는 그냥 기로 표현이 돼 있지만 혈분까지는 외감의 풍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기로만 노출이 돼 있고 영기는 혈분이니까 이거는 뭐 이제 내경에서 말하는 혈분까지 들어간 건 아니다. 예. 이랬을 때 계지탕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오직 여러분 해석을 하려면은 이것도 마항탕에도 이런 말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마항탕 조문에서는 위기영혈이라든가 위기영기설을 싹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위기야 제가 위기나 영혈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글 쓴 사람,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기가 왜 위기는 침범을 했는데 영기는 침범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맥이 예를 들어서 양부의 음약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 비약이죠. 일종의.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증거로 삼기에는 이것들은 다 해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의정근감에는 정말로 주옥과 같은 좋은 해석이 있는 반면에 정경설이라든가 위기영영설이라든가 뭐 이상한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려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각각 주장에 설사 볼만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일종의 가정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자를 쓴 거예요. 설령 볼만한 게 있다. 요 가관이라는 말 유명한 말이죠. 가관이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정근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설형태라든가 섭찬사라든가 가온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주석을 보면요.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와 같은 음양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했으니 균식미가다. 모두 옳지가 않다. 부분적으로는 멋있는 해석이 많습니다. 근데 하물며 위기니 영기니 이와 같은 가설을 논함에 있어서랴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애초에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맥부완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양부의 음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맥, 이 부약자는 그 병세가 아직 맥부긴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죠. 궁극적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것이 제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촌관척이라고 하는 개념도 상한론에는 원래 조문에 없던 거를 후세 사람이 갖다가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보라 그래요. 참보. 살짝 몰래 보충한 말. 그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촌관척을 개념을 집어넣으니까 촌맥은 상초에 해당되고 청맥은 하초에 해당된다. 이건 넌센스죠. 이건 넌센스예요, 여러분. 모두의 태양 중풍이라고 하는 것을 특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다. 그러니까 태양 중풍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맥이 부완하다, 맥이 부약하다고 하는 의미에는 이러한 명분이 있는 거죠. 구태여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글을 쓸 때 이것도 잘못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서라는 말은요. 원래가 공자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공자. 공자가 춘추를 할 때 특히 썼다. 이것은 잘못 쓴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운왈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자, 양부자는 이렇게 열이 안에서 나타난 거고 음약자는 땀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주의 일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의 문자일 뿐만 아니라 경강부회를 면치 못하니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표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병리적인 해석이다. 그냥.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죠. 왜 이 사람이 열이 날까? 왜 이 사람이 땀을 흘릴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글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 왜 잘못되어 있는가? 맥이 부하기 때문에 열이 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음이 약하기 때문에 땀이 난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열이 나기 때문에 부맥이 나타나는 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리가 열려지면서 맥이 약해진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 이게 전도 현상을 일으켜요. 전도 현상. 우리 의식에 맥이 부하기 때문에 열이 나타났다.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맥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대한 반응에 불과한 거죠. 열이 나기 때문에 맥이 부한 거예요. 땀을 흘렸기 때문에 맥이 약한 거예요.
맥이 약해서 땀을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글에 전도된 글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상한론 적할 때 상한론 조문 가운데는 그런 중국 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거를 보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앞으로 상한론에는 위탁, 참복, 찬입, 전도, 전삭, 그리고 골문이 있다. 이런 6개의 어떤 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한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끝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 있어요. 맨 왼쪽에. 자, 거기에는 모두 찬입, 위탁, 그리고 이렇게 이게 골문, 참보, 전도, 전삭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중국 그 상해에서 나온 그 얘기인데, 자, 왜 그런 말이 왜 나왔느냐? 그런 말이 왜 나왔냐? 바로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처에 이런 글이 많아요. 마치 맥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됐다. 맥 때문에. 아니죠. 열이 나니까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 이런 글들이 왜 나왔을까? 후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맥의 중요성이 강조된 거예요. 맥이. 상한론 조문의 큰 틀, 대의에서 보면은 맥은 현상에 불과하다. 병세에 따라서 맥은 가변적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양병맥, 양명병맥, 소양병맥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병세가 변함에 따라서 결국은 열이죠. 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맥상이 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맥을 가지고서 당신은 소화기병이요, 당신은 비장병이요, 폐병이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맥신이라고 하는 맥을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후세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맥은 증상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 뭐죠? 맥이 주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뒤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금계유량은 더 심해요. 금계유량은 더 심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맥으로 규정을 해요. 맥은 병세의 진퇴 여부,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 파악하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런 글이 잘못 이해하면은 전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전도된 글입니다. 주석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주의 문장일 뿐만 아니라 견부, 억지로 끌어맞힌 것에 불과하다.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글을 믿을 수가 없다. 조문에 설령 한 줄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맥 부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땀을 저절로 흘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 색색, 석석, 흡흡은 오한, 오풍, 발열의 형용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형용사죠. 오한, 오풍은 이른바 병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발열이라고 하는 건 병증이다. 크게 보면 전부 다 병증이죠. 그것을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자, 이것은 발열은 병증이면서 또 병성이 될 수도 있어요. 병성은 뭐죠? 한열을 말하잖아요. 한열을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열이 있구나. 그러니까 병증이면서 병성도 되는 거죠. 자, 병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한 자출이나 땀을 흘리지만 표열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표열이 다 풀리지 않다는 것? 바로 사기가 그 사람의 위나 흉부 쪽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기가 상충하기 때문에 비명공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땀을 흘리면은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땀을 흘리면은 병증이 풀려지는 거.
표증이 풀려지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예.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표혈이 아직 완전히 풀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미자를 쓴 겁니다. 미는 부분 부정이죠. 부분 부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직도 사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위부의 영향을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기가 상충하기 때문에 비명 권고증이 발생이 되어진다. 자, 요거는 부득이해서 뒤에 나옵니다. 상충이라는 말 제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지탕의 정의가 합리적인 거예요. 자, 이 글은 제가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한번 상한론을 읽기 전에 강평본을 읽기 전에 그 머리글에 해당되는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제가 제 자신의 어떤 해석에 있어서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자, 무릇 사기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렇게 할 때는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소리예요. 미는 더하다 이런 소리거든. 심하면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수기 상충은 더욱더 극해지니 심해지니 이런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아느냐 하면은 계지탕에 여러분 계지탕은 단순히 해기지제만이 아니라는 거. 계지탕을 여러분 약을 보셔야 돼요.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 증상과 약을 대비를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릭동동이 약증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막 계지탕에 대해서 후세방에서 말하거나 막 이런 거 보면요 황당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근거가 부족한 거죠. 계지하고 생강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강이 뭐죠? 결국은 위에 소화기 내에 수기가 많이 정수되었을 때 생강이나 건강을 더 심하면 건강을 쓰고 그러죠. 생강은 일종의 권위지제가 아닙니다. 권위지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권위지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수분이 정체가 있을 때 생강을 쓴다는 거예요. 수기상충이 비록 외감으로 인하여 발동하죠. 외감에 의해 가지고 더욱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우리 인체의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적 병독이 외감에 의해서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여기에서 미자는 아직 이런 소리야. 우리가 풍안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수기가 여러분 위내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는 피하에도 잠복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 비생리적인 그 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 위가 허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하수라든가 위무력증이라 현대에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위하수다 위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용어인데 옛날 사람들 표현하면 위 가운데에 위중유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중에 유수, 수가 있다. 또는 어떤 경우는 허랭이라고 허랭으로 표시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수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한수.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위중유수라고 그래요. 또 어떤 위중허랭, 위중한수 이게 전부 다 현대적인 말은 위무력, 위하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기가 침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자, 잠재적으로 이와 같은 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화기 내에 풍안의 외감에 노출이 되었을 때 모든 인체 내에 병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반응한다. 이거 간자와 응자가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상한론 중경서 독법에 가묵론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풍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외감이 노출되었을 때 백병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질이에요.
그 체질이라든가 약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유는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지느냐? 품부와 병독이 사람마다 같지 않기 때문이다. 수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내 정수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품부 성향도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체가 이렇게 복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예. 아이고. 네. 어떤 사람은 늑골이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은 거의 위무력증, 위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이게 빨간 게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것, 비교적 정상이라고 봤을 때 이거보다 넓은 사람들은 소화기가 발달되어 있고 비만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돈이라든가 동계라든가 이와 같은 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민한 사람들은 보면은 여기에 동계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 흉곽이 넓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자,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병근이 표위 위에 있다 하더라도 병의 증상은 반드시 표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병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병이 응하는 것 말고 풍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망각을 하기 때문에 계지탕이나 마항탕을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게 잡병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병이 표위에 있다 하더라도 입증에 해당되는 증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어 가지고 항상 이런 상안에 지속이 되면은요, 인체의 모든 장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신장병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방광질환이나 이런 거 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감은 그냥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지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지탕이나 마항탕이나. 그래서 우리가 병근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병이 표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병근이 표위에 있다고 해서 병의 증상이 가벼운 것은 절대로 아니다. 뇌수막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항탕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뇌수막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땀을 흘리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병명이 있다 하더라도 무서운 병이 있다 할지라도 마항탕을 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상한론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사기가 전변하는 가운데 요거는 제가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 쓸 때 이걸 빼먹어가지고 사기가 전변하는 건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보통 사기는 흉부에 영향을 주거든요. 소화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죠. 위하고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계지탕을 쓴다. 그리고 폐나 호흡기 쪽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마항탕을 쓴다. 이것은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인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저는 원래 처방에 발생된 순서는 계지탕은 후세에 만들어진 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생긴 건 마항탕이죠. 발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마항탕이다. 자, 그 이유는 계지탕에 이것은 뭐뭐뿐만 아니라 양력이 어떠한 병이에 도달되고 도달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항탕의 성질이 간혹가다 어떤 경우는 소화기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약한 사람들, 소화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약을 써도 마항탕보다는 계지탕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위기가 허랭한 사람, 이게 이제 위기가 허랭하는 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또는 위중, 유수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허랭한 사람이 비록 풍안에 노출되어지라도
노출되어 마땅히 발환해야 하더라도 계지탕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아니 망탕으로 치료하기도보다는 차라리 계지탕으로 치료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처방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그 사기가 어느 방향으로 전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소화기로 침범하고 누구는 폐나 호흡기로 침범하느냐. 이게 바로 보통은 폐나 호흡기 쪽으로 침범하더라도 만성적인 거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외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병증이 심해져 가지고 저처럼 지금 콧물이 나오고 가래가 끓고 열이 있고 편도가 붓고 이래야지만 내가 상안에 노출됐구나 또는 풍사에 노출되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외감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외감뿐만 아니라 중력에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어떤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 몸이 나이를 먹고 기력이 빠지고 모든 세포 조직이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체는 외감과 중력에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끊임없이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항상 긴장 속에서 외감과 중력에 의해서 긴장을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외감과 중력이 우리 인체를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서로 간에 어떤 그 균형 관계에서 깨졌을 때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보통 그래서 제가 가문론에서도 그런 말을 썼어요. 상감지중에 우리가 항상 외감에 노출되었는데 수부지기감이나 비록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몸 신미상불 응언이다. 우리 몸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잠깐 사이라도 여러분 외감에 노출돼서 예민한 사람들은 이 피부가 오한이 생기고 오싹해집니다. 그러면 오싹해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상한론을 그러니까 현장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렇지 못하면은 진짜 글은 그리고 나는 나다. 상한은 내가 감기도 걸리지도 않은데 자기가 감기 걸렸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 얼마나 냉방 시설을 강하게 합니까? 막 18도 은행이나 학교 같은 데 전부 다 애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해야 돼요. 실외보다는 한 3도에서 4도 정도. 그러니까 실내 온도는 한 24도, 22도도 여러분 센 겁니다. 낮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제가 주말 불부를 한 17년 했거든요. 그러면 주말마다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주말 부부를 안 하는데 집사람도 이제 속초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요 엄청나게 냉방을 세게 합니다. 왜?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참 하소연.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 긴 소매를 입고 다녀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심할 때는 여러분 모자도 써요. 뒤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저한테 하면 머리에 노출되면서 감기 걸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기를 몰라요, 감기를. 외감은 여러분 들어왔다 나갔다. 내 몸이 항상 피부가 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여러분. 간신 비폐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신 비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이 피부가. 이 피부를 또 보호해주는 게 뭐죠? 결국은 전기라는 거예요. 전기가 인체 내에서 가장 치밀하게 몰려있는 것이 바로 이 피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부의 온도,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체온의 어떠한 적정성, 예. 이것을 예, 급격하게 변화를 주면 우리 몸은 굉장히 힘들다. 몸이 태생적으로 건강에 태어난 분들은 이거 잘 못 느낍니다. 이런 거를. 예. 저는 좀 비교적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 느껴요. 조금만 옷 사게 해도 제 자식들한테도 자꾸만 일어서 비후염 아침에 기침하고 막 하는데 야, 너 이 긴소매를 입어라 그래. 한 말을 안 들어요. 예. 근데 사실 한의사들도 너무나 예를 들어서 고원적인 거, 심오한 학문만을 익혀가지고 피부 얘기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 가지고 피부가 외감되었느냐 노출되어 가지고 우리 몸이 외감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은 바로 이 피부 공규에 의해 가지고서 피부 공규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몸에 내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압의 변화가. 예. 기침한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몸에 압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경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예. 현대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증상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비명공구 예. 어디 갔죠? 네, 비명공구. 왜 코맹맹이 소리합니까? 이런 게. 예. 왜 구역질을 합니까? 우리 몸에 상충과 진동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중간에 제가 그 가래가 그냥 목에 잔뜩 끼어가지고 지금도 꼈는데 좀 좋아졌다가 오늘 또 좀 심해졌어요. 예, 그거 조금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편집해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 거듭 사과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